네, 저는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을 보면 옛날과는 달리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옛날 같으면 주가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주가만 보면 안 되겠죠.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고 금값을 봐야 되고 또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비트코인까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주호 은행의 변정규 상무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상무님을 직접 모시고 스튜디오 모시고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전화 연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100원 밑으로 보이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 우리 원화가 강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환율이 최근 들어서 12월 들어 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변동성만 커진 게 아니라 방향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스윙이 커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12월 달 앞으로 12월 말 현재부터 내년 그리고 내년 중반기까지 환율을 갖다 예상하기에 앞서서 이번 달에 어떻게 환율이 움직였는지 잠깐 제가 설명 우선 드리고 가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우선 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1,100원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1,082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그건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10월, 11월부터 시작된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그 다우, 니케이 등 각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둘째 주부터는 급격하게 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지난주 중반까지 한때 1110원까지 1110원을 직접 찍었습니다. 거래되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성탄 전후로 그 달러 환율이 1100 이후로 다시 하회하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부양책 합의에 대한 결렬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로 있다가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국면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년 달러 환율을 우선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팩트를 항상 제일 먼저 머리에 두실 거는 미국의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 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크게 추세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롤러코스터에 비교하면 어떤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동력이 지속되는 한 계속 추세는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 내년 환율을 살펴보면 상고 하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우선 하락폭을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가장 편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와 달러 환율의 과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선 그 달러 인덱스 3년 전 2018년 약 2월 달에 최저점 88.59를 찍었었는데요. 이때 환율이 1054였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현재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지만 과거는 현재를 또 보여주는 그런 그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3년 전 88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그 이후로 더 내려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3월부터 봄 정도부터는 다시 환율이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약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요인과 미국 내 금융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재정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 세 가지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바이든의 대유럽 및 중국 외교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유로화는 현재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5달러를 상회하는 경우 2018년 이래 최고가입니다.
유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바이든의 대응이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환율 정책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역대 공화당 정권은 약달러를 지향한 반면에 민주당은 환율의 안정성을 더 많이 중요시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전 정권에서는 강달러를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금융 경제적인 요건을 보면 2021년에 미국 경제는 금융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요. 금리조차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약달러를 지향하는 것은 급격한 과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미국 당국과 그리고 페드가 이를 놔두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정책, 정책적 요인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을 쓰면서도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폐 정책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페드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 보다 일찍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내년 3월 그리고 봄 이후에는 강달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은 원달러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의 위엔 그리고 우리 원화의 연동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 원화가 달러에 연동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엔화에 더 연동되는 게 폭이 크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 위엔화 내년도 전망하고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위안화가 굉장히 중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위안화도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위안화는 원화와 많이 동조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동조화는 약간의 차이점도 요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12월 달 들어서 대달러 강세일 경우에는 같이 동조화를 보이지만 약세일 경우에는 원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위안화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이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위안화는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변동성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 차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도 어차피 환율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금리 평행 이론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해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 차, 5년, 10년 차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10년 금리 차보다 5년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있다는 것은 위안화 환율이 강세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차이 때문인데요. 미국 페드의 정책적 결정인 제로금리가 내년에 변동되지 않는 한 이러한 차이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페드가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이런 정책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달러와 강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안화의 내년 전망은 상반기까지는 원화와 같이 강세를 보이다가 중반부터는 3월, 4월부터는 약세로 일단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젠 제가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을 하나로 뭉쳐서 상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주식시장 못지않게 뜨거운 상승을 보였죠. 금년도 초반에 500만 원대에 있던 비트코인, 어제 그제는 3천만 원까지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값입니다. 최근에 금은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달러 예금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비트코인, 금, 그리고 달러 예금에 대한 상무님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비트코인 요새 핫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금, 달러화와 같이 달러화의 대체 투자 자산인 건 맞지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주식과 금값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위험자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 가장 큰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과열 양상입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그 테이퍼링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가격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지속된다면 가격이 뭐 조정이 아직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테이퍼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금값은 금은 안전자산임에도 그 달러화의 대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과 채권과 달리 이자나 배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 하락 시에는 금값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금값은 과거 30년간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대체 투자처로 급격하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증가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봄부터는 소폭의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예금으로 보시면은 달러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달러 예금은. 그래서 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만드시면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그 원화와 마찬가지로 달러도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 시에도 달러에 투자하는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에는 항상 환율을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그런 습관을 몸에 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금, 그리고 달러 예금 등 조금 제가 무리한 질문 드렸는데 우리 상무님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은행의 변정규 상무님이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